phải cho này. 여기 중국 후베이 부한에 있는 황학루입니다. 황허로. 오늘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중국 주재원 황라오스가 함께 해줬습니다. 고마워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황학루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약간 조용한 외진데 장소를 찾았습니다. 야, 역시 교수님. 우리 여기서 간단히 황학루주 한 잔 마셔보고 네. 이 황학루에 대한 가장 유명한 시, 네, 최호 선생님 쓰시던 당나라 시기의 시인 최호, 네. 그의 시를 읊어보고 자리를 옮길까 합니다. 황학루입니다. 오, 병도 예쁩니다. 병도 이쁩니다. 네. 오, 벌써 맛있는 냄새 나요. 그래요? 저도 오, 진짜 향기 나요. 과자 아닌데 연기가 아니에요. 이 더운 날씨 이런 향은 나오는데 너무 시원합니다. 와, 얼음물도 조금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교수님? 시원하게 나오겠다. 이 호북성에 네네. 청향술이 거의 없습니다. 황학루가 옛날부터 가장 독보적인 청향형 빼가리입니다. 자, 조금만 이렇게 한 마셔봐요. 네, 향기는 좀 좋아가지고. 와, 황허루 술 맛있습니다. 그죠? 저도 오랜만에 빼가를 안 마시는데 제가 보기에 지는 38도 좌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삼킬 때요, 여러분, 자르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짜르르르르. 자르르 하지는 않고 잘 넘어가고, 그리고 재미있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요. 뭐 교수님 다시 여러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가 같아서. 이 술은 술 아닌 것 같아. 음료수예요. 몇 도 같아요? 38도 좌우가 같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박수. 42도입니다. 오케이.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자, 좋네요. 네. 자, 우리 한 모금씩 마신 김에 한번 읊어보시죠. 황라오스가 중국 본토 발음으로 읊으면은 제가 한 줄씩 우리말로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昔人已乘黄鹤去 옛사람은 이미 황학을 타고 떠나버렸으니 此地空余黄鹤楼 이 자리에 황학루 누가 홀로 외롭게 섰구나. 黄鹤一去不复返 한 번 간 황학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 白云千载空悠悠 흰 구름만 천년 세월을 흘러간다네. 晴川历历汉阳树 밝은 햇볕 아래 푸르디 푸른 한양의 나무들이여 芳草萋萋鹦鹉洲 잡초 우거진 앵무새 샘이여 日暮乡关何处是 황혼을 바라보며 내 고향이 어디쯤인가 헤아렸더니 烟波江上世人愁 강에서 피어나는 물안개가 나그네 서름을 더하네. 됐어요. 네. 자, 아까 잠깐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 얘기했죠. 200이 네. 27살 무렵에 여기를 왔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전국에서 제일 잘 쓴다 하는 그런 자부심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황학루에 올라와 보고 나도 시 하나를 남겨야 되겠다. 종이를 펴놓고 붓을 딱 듣고 쓰려고 하다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벽에 시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방금 우리가 읊었던 최호의 시였어요. 200이 어떻게 됐어? 화가 났어. 오케이. 와, 내가 할 소리보다 훨씬 잘해버렸어. 벌써 와서 다 써버렸으면 난 뭘 써? 하고 붓을 집어 던져버렸다 그럽니다. 붓을 던진 자리에 아까도 봤어요. 정각 하나가 서 있는데 그게 뭐였죠? 정각 이름이? 戈比亭 예, 한국말로는 각필 각필정입니다. 물론 그 시절에 최호는 이름도 없는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200보다 4살이나 어렸어요. 한 시골의 무명 시인이 황학로에 올라가지고 쓴 시를 보고 네. 천하의 200이가 절망을 느껴버렸다. 이게 예술의 세계예요. 그렇죠. 황학로주입니다. 앞에서 청향형이라 그랬죠. 우리가 전국 백알에서 향형, 그 중에서 청향형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술이 행화촌 분주일 것입니다. 산서성 분양시 행화촌에서 나오는 분주. 그 분주가 전국 청향형 백주를 대표하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황학로주는 호북성 무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술을 이전 시대에서는 한분주라고 불렀어요. 한의 분주다. 이 한은 무한의 한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익숙했던 도시 무한, 중국식 발음은 우한이죠. 이 무한이라는 도시는 인구만으로 보면 서울보다도 훨씬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이라는 이름은 이전에 있던 3개의 도시를 합한 큰 도시입니다. 그 3개의 도시가 뭐냐? 하나가 무창, 거기서 무자가 땄고 또 2개의 한자가 들어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즉 한구 그리고 한양. 우리 서울의 애디름 한양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한이 됩니다. 이 무한의 분주가 한분주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즉 우리는 처음부터 술을 빚는 기술을 행화촌 분주에서부터 전해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한분주가 이 호남 호북 지역에서 크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1952년에 건립된 근대적인 양조회사, 즉 무창주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무창주업이 내놨던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또 한분주였습니다. 이후 1984년 이 무창주업에서 특제 황학루주라는 술을 만들어 시판하면서부터 이 무창주업이라는 회사 이름도 황학루주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전국의 유서 깊은 대형 백주회사들, 특히 사천성, 귀주성, 이쪽 호남 호북 성들의 술들은 산서성의 행화촌 분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북에 있는 행화촌에서는 그 남쪽에 요즘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 술들 다 우리 술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큰소리 치는 겁니다. 마오타이 술 예외 아닙니다. 모태주 그 술 또한 행화촌 분주에서 기술자가 와서 처음 술 빚는 기술을 전해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정방의 전신인 전흥대곡 마찬가지고요. 이 황학루주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행화촌 분주의 전통을 잇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 행화촌 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청향백주의 장점들을 이 황학루주가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125ml짜리) 작은 병 42도 술인데 제가 무한에서 병당 25위안 돈 5,000원이죠. 그걸 2병을 샀습니다. 아주 술맛이 가벼워요. 부드럽고 또 달고 그래요. 행화촌 분주도 가볍습니다만은 그 분주보다 이 황학루가 더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뒤끝도 깨끗하고요. 우리가 청향형이라 그러면은 아주 맑은 그것만 떠올리는데 제가 늘 그러죠. 청향술이 의외로 독하고 자극적인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 술에서도 그런 자극감은 있습니다만은 훨씬 둔해요. 좋습니다. 물론 지금 이 황학루주는 여기 회사 이름이 황학루주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안희성의 거대 백주회사 고정공주가 있죠. 2016년 고정공주 회사가 이 황학루주를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이 황학루는 고정공주 그룹의 산하회사의 제품입니다. 한때 이 황학루주가 정말 잘 나갔어요. 언제냐 하면은 1984년 그리고 89년 제4회, 제5회 대회입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실시한 전국 주류 품평 대회, 거기서 1등, 즉 금상을 받으면은 병이나 포장지에 중국 명주라고 표기할 수 있게끔 해준 그 대회입니다. 거기에서 이 황학루주는 2번 최고상을 받아서 국가명주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황학루주의 전성기였습니다. 주문은 쇄도하는데 공급을 못할 정도로 술이 잘 팔렸어요. 국가명주 제도가 있던 시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만 타이틀을 받으면은 그 회사는 바로 돈방석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왜? 하남성의 송하양액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잘 나가는 술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고 하는 아류, 유사 술회사들이 그렇게 주위에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분주회사나 노조노교나 모태진이나 양하나 이쪽에 가면은 그런 술회사들이 100개, 200개들이 포진하고 있죠. 본래의 그 술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거의 흡사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느 술이 어느 술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질서가 이루어지는데 이 황학루주가 국가명주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류 술들 때문에 이 술이 오히려 팔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잘 나간다 해서 경영진들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그러다가 머자나 이 황학루주도 문을 닫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후 여러 회사들, 투자 회사들까지 손을 내밀어 갖고 이 술을 살려보겠다고 했지만은 그도 저도 잘 안 되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고정공주가 붙잡아 가지고 오늘날 다시 이 황학루주는 옛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한 시내의 술집에 소비되고 있는 술들의 8할이 황학루주라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대개 100위안에서 150위안 정도의 가격입니다. 우리 돈 2만 원에서 3만 원. 술맛이 괜찮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특히 무한을 중심으로 한 호북인들이 그 애향심까지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황학루주를 즐겨 마시는 것입니다. 이 황학루주는 2026년, 즉 올해죠. 올해의 영업수익 목표를 100억 위안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돈 2조 원입니다. 전국 백주 회사들 중에서 100억 위안 그룹에 들어가면은 최상위권의 기업이 됩니다. 맨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황학루 풍경 보셨죠? 기술의 이름 브랜드로 쓰고 있는 그 누각. 흔히 중국에서는 강남에 세계의 아름다운 누각이라고 해가지고 3대 미루라 그럽니다. 악양에 있는 악양루, 그리고 무한에 있는 이 황학루, 그리고 양서성 남창에 있는 등왕각, 요 세 개를 칩니다. 제가 지난번에 등왕각에 가봤고 이번 무한 여행에서 악양루, 황학루까지 다 올라봤습니다. 이 황학루는 원래 군사용으로 지어졌다 그럽니다. 오나라의 송권이 처음 이 청자를 지었다 그러는데 아까 무한의 전이름 무창이라고 있죠. 무력, 무기로 번창하겠다라고 도시 이름을 무창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지은이가 또 송권입니다. 송권이 주유를 비롯한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 정자에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모든 이들의 옷에서 술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되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얘기에 의하면은 원령자가 있기 전에 신시성을 가진 한 노파가 주막집을 차려놓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 차림의 노인네가 와가지고 술 한 잔 달라 그럽니다. 노파가 술을 주죠.
이튿날도 와서 술 달라 그러고 매일매일 와요. 그렇지만 노파는 무슨 사연이 있거니 하고 군소리도 않고 술을 접대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노인이 그럽니다. 내가 술값을 갚을게 하고는 귤 껍질을 꺼내더니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게 바로 황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노파에게 말하기를 술 먹으러 손님들이 오거든 손뼉을 쳐보라 그래라. 그러면 황학이 나와서 춤을 출 것이다 하고 가버렸어요. 이후 손님들이 와가지고 술을 먹다가 손뼉을 치면 벽에 그림으로 있던 황학이 홀로 나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이때부터 이 술집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 학춤을 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그 거지 노인이 다시 왔어요. 당신이 이제 돈 벌었으니까 나 이제 학 데리고 갈란다 하고는 벽 속에 학을 불러내 가지고는 그걸 올라타고 하늘 멀리 날아가 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 이 노파는 그 거지 노인이 바로 신선 자안이구나 라고 알고는 이제 술집을 문 닫아버리고 그 신선을 기리는 청자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황학루다. 이런 아름다운 전설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최호의 시의 맨 첫 구절 이렇게 나오죠. 옛사람은 벌써 황학을 타고 떠나버렸고 그 자리에 황학루만 우두커니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구절,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신선 자안의 전설 이야기를 따온 것입니다. 또 이백이 최호의 시를 읽고 붓을 던져버렸다 그랬죠. 하지만은 이백이 황학루에 올라서 쓴 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훨씬 훗날입니다만은 그 시가 참 좋아요. 황학루에 올라 맹호연을 강릉으로 떠나보내며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맹호연, 이백보다도 훨씬 선배되는 이름 높은 시인이죠. 11살 차이입니다만은 친구로 지냈어요. 이백은 맹호연의 조선으로 안육에서 여자도 얻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하던 그때입니다. 누각에서 그 친구가 타고 가는 돛배가 아득히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황학루 누각에서 바라보니 저쯤일 것 같다라고 사진을 하나 찍어 봤습니다. 지금은 빌딩들로 강 양안이 복잡합니다만 옛 시절에는 그 너른 들의 강의 수평선이 아득히 막막하게 바라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병에는 없습니다만은 황학루 주를 보면 여기에 글자가 경상 1루, 2루, 3루, 4루, 5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상 더 높이, 한 층을 더 높이 뭐 이런 뜻이죠. 황학루는 원래 3층이었는데 1981년 오래돼 갖고 붕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건공사를 해가지고 85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때는 규모를 훨씬 크게 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5층 높이의 누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학루 주술에도 1층부터 5층까지 표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1층보다 5층이 훨씬 가격이 비쌉니다. 예를 들면 1루 500ml 경우 52도 148위안, 우리 돈 3만원 가량이고요. 5루 5층짜리는 718위안, 우리 돈 14만원 선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16, 20까지 나와 있습니다. 훨씬 비싼 술이 되겠습니다. 이번 후베이 여행에서 다시금 느낀 것인데 어느 지역을 가든 거기에 자연과 더불어 시간, 즉 역사죠. 그 시간을 더듬을 줄 알고 또 그 시간 속에 흔적을 남겼던 인글들에 대한 알미 있으면은 거기서 마시는 그 지역의 술이 훨씬 각별하게 나 자신한테 다가오고 거기서 얻어지는 취익이 또한 나한테 새로운 자각과 함께
내 현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울림을 준다. 이런 감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